If I have to go up to order, I'm not tipping. You know, restaurants are all self-serve. They're all self-serve now. So 0%. Zero. At this point, I work there. You're doing the work. You should get tipped. 사실 팁 문화는 인건비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자영업자들의 좀 꼼수가 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팁에 대해서 지금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미국의 전통적인 팁 문화는 점심에는 15% 정도, 저녁에서는 18%에서 20%, 뭐 기분이 좀 좋으면 25%를 줄 때도 있었죠. 아니면 커피 한잔 먹었을 때 뭐 주머니에 있던 뭐 동전이나 아니면 1불, 2불 정도 올려놓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팁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30%까지 요구하는 데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10만 원치 밥을 먹었는데 3만 원을 팁으로 내라고 하는 곳들이 정말 흔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는 고용주들이 팁 비율을 높여서 노동자들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이 너무 활성화됐었습니다. 사실 팁이라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에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와 접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뿐만 아니라 뭐 카센터, 뭐 플라워샵 모든 영역에서 팁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길티 아니면 뭐 팁 크립 뭐 이런 용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이 팁에 대해서 지금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팁플레이션은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 기간에 급성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기준으로 해서 도미노 피자를 하나를 주문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제가 내면 될지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하나를 주문을 할 때 보통 가격이 15.49불이었어요. 거기 플러스 배달비가 1.99달러가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딱 클릭을 하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기준에서는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4.99달러가 또 추가가 됩니다. 20불이 넘네요. 그러면. 네, 벌써 21.97달러가 되죠. 그러면 아까 15.49달러에서 벌써 한 5, 6불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뭐 그래 이 정도 시켜 먹어야지 하고 클릭을 누르는 순간 팁 항목이 나옵니다. 15%, 18%, 20% 뭐 그 이상 아니면 커스텀 팁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평균적으로 내는 한 15%에서 18%를 내면 4달러 정도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최종 가격은 한 26달러 정도 껑충 뛰어버리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식사 비용은 2023년 기준해서 2017년보다 41%나 상승한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35.9%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팁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외식 비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 팁이 외식 물가 상승에 일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둔화됐습니다. 샌드위치를 하나 잡을 때 15불을 잡았으면 거기다 팁까지 내면 16불, 17불이 되는데 팁조차도 이 자기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여는 게 쉽지는 않게 된 것이죠. 지표만 봐도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슨 대통령 후보께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두 후보들이 치열하게 이 팁 문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Raise the minimum wage and eliminate taxes on tips. We are going to not charge taxes on tips, people making tips. 사실 이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라스베가스는 관광 산업으로 이루어진 도시고 거기에 한 20%의 근로자가 팁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요소인데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경합주로 일컬어지는 네바다주에서 20%의 근로자들을 자기 편으로 가져오려는 그런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팁에 대해서 다 세금을 냈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되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팁 노동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은 하나 더 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근로자인 경우에는 2.13달러가 최저임금인 거고요. 그러면 7.25달러와 2.13달러에서는 5.12달러라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을 팁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최저임금을 풀로 받는 포지션 파트가 있고 기본급은 적게 받고 팁으로 채워야 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비스를 잘해주고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 때 최저시급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양에서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큰 이벤트를 했을 때 업주한테는 팁을 주지 않지만 직원들한테는 팁을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주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줘요. 몇십만 원 단위, 몇백만 원 단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또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팁이 있으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팀 문화는 인건비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자영업자들의 좀 꼼수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 식당은 1년 전부터 손님들이 먹은 음식값의 4%를 직원들 건강보험료로 추가로 내달라고 영수증에 올리고 있습니다. This year it covered every single thing. That 4% is just like it's almost the perfect amount of money to cover everyone's premiums.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한국 같으면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측정이 딱 돼 있어서 얼마 이렇게 다 복지급여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내가 이분들한테 돈을 조금만 줘도 최소한의 돈만 줘도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업주가 제일 큰 수익을 얻어가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팁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건너온 게 팁 문화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어떤 상점에 가서 앞에 있는 상자를 보면 To Insurance Promptness,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앞에 적어놨었는데요. 그 앞자만 따서 사실 TIP, 팁이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이 좀 악습만 좀 가져왔어요. 흑인들을 좀 자기들이 부리고 싶었는데 최소한의 돈만 주고 자기 자본을 불리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99년에 뉴욕타임즈가 팁을 두고 수입된 악습 중 가장 사악한 것이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에서도 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문화긴 했었어요. 이렇게 되던 팁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팁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팁을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이 문화 자체가 좀 체면치레하는 거를 좀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남 앞에서 팁을 안 내는 문화에 있어서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쉐이크쉑 버거라는 브랜드가 있죠. 회사의 대표가 데니 마이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유니언 스퀘어 허스피탈리티 그룹이라고 맨하탄의 파인다이닝 그룹부터 한 20-30개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CEO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요리사의 평균 연봉은 70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서버가 가져가는 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서버가 연봉으로 벌어가는 비용이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2억, 3억이 될 정도로 굉장히 샐러리가 높은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팁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훌륭한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로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요리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결국 돈을 버는 이 주체는 서버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데니 마이어는 이거를 좀 끊고 싶어서 팁을 우리는 이제 받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 각 메뉴에다가 한 조금씩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가격에 15%에서 20%까지 메뉴 가격을
더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데니 마이어라는 CEO는 이 불공정이라는 것을 좀 깰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죠. 근데 결과는 정말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노팁 정책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서버들이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확 줄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 회사로 다 떠나버렸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손님들도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님들이 메뉴 가격을 보고 가격이 올라버렸네, 비싸버렸네,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팁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팁을 내고 가는 소비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좀 반감도 갖고 있었는데요. 왜 팁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냐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70%의 미국의 전체 소비자들은 팁을 싫어하지만 팁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팁을 내는 상황에서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게 팁을 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텍스 전 팁을 내느니 아니면 텍스 후 팁을 내느니 이렇게 일일이 좀 계산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대하게 뭐 1불, 2불을 더 얹어주거나 조금 더 저 사람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내가 호의를 베푼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은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팁을 없애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후보들이 치열하게 공약들을 발표하고 이 팁 문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팁 면세 정책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좀 이어질 것이고요. 많은 노동자의 표가 그쪽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 세수 차익은 정부 차원에서 또 어딘가에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또 고스란히 근로자나 또 다른 곳에서 채워줘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팁 면세 공약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팁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을 받고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의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시급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